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화면 하단에 좋아요와 붉은색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의 유튜브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고희를 넘긴 시니어 그룹의 일원으로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고 윤석열 개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당신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매스컴에 등장할 때 열렬한 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TV에 국회 청문회에 어느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지 않은 뚱뚱한 사람이 증인석에 나와 앉아 어느 국회의원이 당신은 사람에 충성하느냐고 묻자 나는 국가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저는 화들짝 놀라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렇게 용감하고 배짱 있는 검사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이후 자천되는 것을 보고 제가 당하는 것처럼 가슴 아파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을 발굴하여 몇 단계를 뛰어넘어 검찰총장을 시키는 것을 보고 당신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알아보는 안목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임명장을 받을 때 옆에 서 있는 김건희라는 여인의 탤런트 못지않은 미모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세종대왕과 이순신의 버금가는 영웅이 드디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 대통령은 있었지만 충청도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는데 저는 충청도 출신으로서 충청도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신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슬로건이었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 말라고 영부인의 특출난 미모는 외국의 정상 부인들과 같이 서 있을 때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재명의 법원 출입이 잦고 형수에 대한 거친 쌍욕을 듣고 모 탤런트와의 연문이 매스컴을 통해 들릴 때마다 그보다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은 너무 다행스럽다고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상류층의 조국이 노블레스 오블레제 하지 못하고 내로남불하는 것을 보고 그 가족들에게 퍼붓는 비난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도자에게 영이 서려면 읍참마숙을 해야 하지요. 내 주변부터 먼저 벌을 주고 나서 주변에 벌을 주어야 설득력이 있지요. 이번 총선에 야당이 내세운 이채양명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사건을 일컫는 5가지였지요. 이 중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은 김건희 여사의 개인 사건이고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건은 대통령과 정책과 관련된 것이지요. 야당 대표는 피의자이기에 만날 수 없다고 하였지요. 피의자와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요. 이 5개 항에 들어가진 않지만
고발사주 의혹과 검언유착 사건도 부끄러운 것이지요. 대통령 취임식과 각종 국가 행사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장에서 입틀막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언론사의 탄압이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차상봉의 죽음과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를 뚝심 있게 수사하여 마무리 짓다가 오히려 국가 반란의 수기로 몰려 직위가 박탈되고 재판장에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귀심 잡는 해병이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역과 예비역의 해병대는 명예와 긍지를 송두리째 뽑아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젊은 시절 고생을 자처하며 해병대에서 생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률에 도전하던 것이 이젠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해병사령관 김계환, 국방부 법무비서관 유재은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잘못하여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였다면 그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부끄럽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부모, 빛나는 동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통령실의 잘못된 명령에 따르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자식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쓴소리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없이 밉다가도 오히려 대통령을 잘못 만나 도매금으로 지탄받기에 측은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윤석열한테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진실만 밝혀주면 됩니다. 문학평론가 김갑수는 잡혀갈 집단이 거꾸로 잡아다 족치는 이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죄를 판단하기 위해 지금도 수시로 법정에 나가고 있고, 조국은 부인이 교도소에 다녀왔고 딸의 학력이 취소되는 등 가족이 멸문지화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거쳐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부인도 법원에 출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한동훈이는, 손준성이는, 이시원이는, 그리고 대통령 자신은 어떻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차남 문제에, 김대중 대통령은 두 아들 문제에,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 문제에 특검을 수용하여 전부 벌을 받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아내의 문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설파한 사람이 당신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고발사주와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재명 부인의 10만 원 내외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검사들이 수백만 원이 넘는 특활비 및 법인카드 사용 사건에 대한 수사 방식도 비교가 되지요. 지난 서울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은 회초리를 들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몽둥이를 들어 심판했습니다. 경로는 이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은 사과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물론 바뀌지도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국회의원에 나왔다가 낙선한 국민의힘 김종협 당협위원장이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마이크를 잡고 한 말 중에
고양시 유권자들이 이재명과 조국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윤석열보다 상대적으로 낫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 하는 말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여당은 정책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윤석열과 그의 아바타라고 여겨지는 한동훈이 야당의 지나간 시절 잘못만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것으로 일삼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더이다. 심판은 야당이 하는 것인데 2조 심판을 하자는 것이 여당의 선거 전략이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젠 경로, 불통, 거부권, 지각, 과음, 59번, 검찰 독재 등이 그에 대한 상징어로 떠오릅니다. 야당 총재의 말을 듣기 위해 영수회담을 한다고 초청해놓고는 85%를 윤석열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59분 대통령이라는 말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독재는 하였어도 경제는 살렸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걸핏하면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일갈합니다. 대신 자기네들은 잘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까지 폭망으로 가고 있으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이 훌륭하면 자식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데 영부인은 외국 원수가 부부 동반으로 방문해도 영접하지 못할 정도로 대통령과 영부인이 국내적으로 부끄러운 존재이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보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닙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도자라면 어느 편이든지 지지할 뿐입니다. 가장을 잘못 만나면 가정이 불행해지고 사장을 잘못 만나면 회사원이 불행해지고 대통령을 잘못 만나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위정자는 국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어야 하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면 안 됩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에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고 저도 속았습니다. 박근혜의 국민 지지율이 25%를 찍고 나서 나락으로 떨어졌지요. 얼마 전 윤석열의 지지율은 23%까지 추락되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글쓰기 작가 강원국은 윤석열 대통령님 힘들면 내려놔요 라는 유튜브 썸네일이 제 눈에 쏙 들어오네요. 이상 오늘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하단 붉은색의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